통합과학 2 2단원 환경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로 생태계와 환경 변화에서 두 번째 파트인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 평형과 먹이 관계입니다. 생태계 평형의 정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생체량, 생물량과 똑같은 말이고요. 에너지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체량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의 양을 지칭합니다. 특징은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이 존재하고요. 생태계가 깨진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먹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생태계의 모든 생물은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를 맺고 있고 먹기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전달이 발생합니다. 에너지는 생산자로부터 생산이 돼서 먹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히는 생물인 피식자를 하위 영양 단계, 먹는 생물인 포식자를 상위 영양 단계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먹이 사슬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하나의 사슬로 연결한 관계이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멸종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멸종했다. 그러면 뱀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먹이 그물을 보겠습니다.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태계에서 띄는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라서 생명체의 멸종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멸종했습니다. 그래도 뱀은 토끼랑 들쥐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생태계적으로는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태 피라미드 보겠습니다. 정의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생체량, 생물량과 똑같은 말이죠. 에너지양, 개체의 크기, 에너지 효율, 생물 농축량 등등등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린 그림입니다. 종류는 피라미드 형태가 있고 역피라미드 형태가 있는데요. 피라미드 형태의 예시는 개체수, 생체량 또는 생물량, 에너지양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 피라미드 단계의 예시는 개체의 크기, 에너지 효율, 생물 농축량 등등등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는 게 피라미드, 이런 형태가 역 피라미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영양 단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 때 에너지는 약 10%만 전달이 되고요. 90%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의 전달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보통 3차 소비자까지는 표현을 하는데 4차, 5차 소비자까지는 좀 존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은 우리가 관찰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볼 건데요. 정의는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 때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자면 에너지 효율은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을 하시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의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 식물인데요. 얘는 태양은 10만이죠. 근데 내가 가진 건 1000입니다. 그래서 10만분의 1000 곱하기 100 해서 효율 1%고요. 1차 소비자는 전 단계가 1000이죠. 근데 내가 가진 건 100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해서 10%가 나오고요. 2차 소비자는 이전 단계가 100이죠. 근데 내가 가진 거 20입니다.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해서 20%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점 크기가 커져가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역피라미드 형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참고사항으로 초원, 산림, 해양의 에너지 피라미드랑 생체량 또는 생물량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초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나온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경사가 좀 덜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은 대부분의 생산자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가장 적게 이동합니다.
나무는 딱딱한 게 많죠.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양은 대부분의 생산자는 빠르게 분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이 생산자의 생체량보다 오히려 많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